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주하늘이 공난숙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는데요. 25년간 감춰왔던 살인의 비밀이 드러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절한 리플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주하늘은 2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차기범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주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차기범이 나타났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주 대표님. 차기범은 주하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주하늘의 눈빛은 결연했고 차기범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25년 전 그날 현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하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을 차기범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상철 씨는 쓰러져 있었어.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옆에 공난숙이 서 있었지. 공난숙이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공난숙은 당황한 표정으로 날 봤어. 그리고 곧 차갑게 변했지. 그녀는 내게 다가와서 말했어. 이 일을 네가 했다고 해라. 가족을 생각한다면 말이야. 라고. 협박이었군요. 협박이었지.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 그녀는 큰 가방을 내 앞에 던졌어.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 2억이었어. 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지. 차기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셨습니까? 나도 사람이야. 그때 수아는 아직 어렸고 영순이는, 혜라는 나와 함께 가난하게 사는 게 힘들어했어. 나는 무너졌어. 죄를 뒤집었으면 최소한 가족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선택으로 아버님의 인생도 딸의 인생도 망가졌습니다. 주하늘의 말에 차기범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깊은 후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알아. 매일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그때는 달리 선택할 수 없었어. 공난숙은 내게 경고했어. 거부하면 가족 모두가 위험할 거라고. 주하늘은 녹음기를 꺼내 차기범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이 모든 것을 정식으로 증언해 주셔야 합니다. 녹음하겠습니다. 차기범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야. 수아를 위해서라도. 주하늘은 녹음을 시작했고 차기범은 25년 전 그날의 모든 진실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공난숙이 현장에 있었던 것, 협박과 매수가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주하늘은 차기범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 증언으로 우리는 공난숙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주 대표님, 부탁이 있어. 수아. 아니, 정원이를 꼭 지켜줘. 그 애가 공난숙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약속드립니다. 주하늘은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5년간 기다려온 복수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주하늘은 다음 단계를 위해 당시 목격자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난숙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에서 타올랐습니다. 공난숙은 넓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봐. 공난숙은 돌아서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주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구실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디까지 알아냈지? 차기범을 만났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녹음기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젠장. 공난숙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하늘, 그 녀석이 뭘 어떻게 하려는 거야? 목격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난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하늘을 계속 감시해. 그가 만나는 사람, 가는 곳 모두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구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난숙은 구 실장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강력한 조치라니? 주하늘을 위협하거나 필요하다면 제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난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단은 감시만 해.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때는 네 말대로 해야겠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차정원은 여전히 주영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세훈과의 결혼 준비도 계속되고 있고요. 차정원을 더 강하게 통제해야겠어. 구 실장, 차정원에게 전화해. 당장 날 만나러 오라고 해. 네, 회장님. 구 실장이 나가고 공난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차정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영채야, 지금 당장 회사로 와. 할 말이 있어. 전화 너머에서 차정원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난숙은 차정원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주상철이 쓰러져 있던 모습, 피로 물든 철봉, 그리고 자신의 손. 공난숙은 그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내가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을 잃을 순 없어. 공난숙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구 실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차기범도 감시해. 주하늘과 접촉하지 못하게 막아. 필요하면 위협해도 좋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주하늘을 제거할 계획도 세워둬. 조용하게 흔적 없이. 구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공난숙은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불안과 조바심이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윤비서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윤비서가 들어오자 한혜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과장, 25년 전 내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조사해줘. 윤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님, 그건 이미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 아닙니까? 종결됐어.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파헤쳐봐. 한혜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면 될까요? 당시 사고 현장에 CCTV 기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목격자 진술도 다시 확보해. 특히 회장님, 진태석 회장이 사고 직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상세하게 알아봐. 네, 부회장님. 며칠 후 윤비서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한혜라를 찾아왔습니다. 윤비서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부회장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혜라는 파일을 받아들고 천천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당시 사고 현장 CCTV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진태석 회장이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회장님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회장님은 병원 기록을 위조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병원 기록을? 네. 부회장님의 입원 기간과 의식 회복 시기가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회장님이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으나 기록상으로는 일주일이 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혜라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수아를 찾으려 했을 때 회장님이 방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목격자 한 명을 찾아냈는데요. 그 목격자는 회장님이 사고 현장에서 무언가를 주웠다고 증언했습니다. 부회장님의 핸드폰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핸드폰을?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비서는 계속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부회장님이 찾던 차수아에 대한 수색도 회장님이 은밀히 방해한 정황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 회장님의 압력으로 수색이 축소됐다는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한혜라는 파일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태석 씨가 그랬다는 거야? 증거는 충분합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은 부회장님이 차수아를 찾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했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25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윤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회장님은 부회장님이 전 남편 차기범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차수아는 그 연결고리였고요. 한혜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과장, 태석 씨의 25년 전 일정을 모두 조사해. 그가 만난 사람들, 거래 내역, 모든 것을 파헤쳐.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리고 이 조사는 절대 비밀로 해. 태석 씨가 눈치채선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윤비서가 나가고 한혜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태석 씨, 당신이 정말 날 배신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한혜라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진태석을 대면하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진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조용한 카페에서 주하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불안감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주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주 대표님. 차정원은 일어나 주하늘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좋지 않던데. 주하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 대표님, 저 너무 무서워요. 주영채가 다시 나타날까봐. 영채가? 네. 공 회장님이 영채를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든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 정체가 들통나고.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진정해. 공난숙의 범죄를 밝혀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럼 나를 믿어. 곧 공난숙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거야. 차정원은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 대표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우리 아빠. 차기범이 무죄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아빠는 25년 동안 죄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잖아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주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 네 아버지 차기범의 증언도 확보했고 추가 목격자도 찾고 있어. 정말요? 응. 곧 공난숙이 진범이라는 걸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는 명예를 회복하게 될 거고. 차정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주 대표님.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것 없어. 이건 나도 해야 할 일이야. 내 아버지를 위해서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정원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주 대표님, 사실 저 결혼식을 앞당기고 싶어요. 앞당긴다고? 네. 주영채가 나타나기 전에 세훈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야 최소한. 차정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정원아, 도망치듯 결혼하지 마. 당당하게 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 하지만 정원아,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네가 주영채 행세를 한 건 생존을 위해서였고 공난숙의 강요 때문이었어. 그러니 당당해져.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주 대표님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주 대표님이 없었으면 전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네 곁에 있을 거야.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주하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차정원은 처음으로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 대표님, 모든 게 끝나면 전 진실을 밝힐 거예요. 제가 주영채가 아니라 차정원이라는 걸. 그리고 세훈 씨에게 제대로 사과할 거예요. 그래, 그게 맞아. 진실 속에서 시작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주하늘 덕분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 대표님, 꼭 성공하실 거죠? 공난숙을 법정에 세우는 거요.
반드시 약속할게. 주하늘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차정원은 그 눈빛을 보며 마음속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주영채는 어두운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자신을 감금한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주영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탈출 기회를 노렸고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경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주영채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층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주영채는 공중전화 부스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민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노민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구야, 나야. 주영채. 영채?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 탈출했어. 지금 당장 만나자. 알았어. 어디로 갈까? 강변 창고로 와. 아무도 없는 곳이야. 30분 후에 봐. 주영채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주영채는 노민구를 기다렸습니다. 곧 노민구가 나타났습니다. 영채, 정말 무사하구나. 노민구가 달려와 주영채를 안았습니다. 주영채는 노민구를 밀어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차정원을 끝장내야 해. 차정원을? 그래.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복수할 거야. 주영채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노민구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러다간. 닥쳐. 넌 내 편이 아니야. 주영채는 노민구를 노려봤습니다. 노민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편 공난숙은 구실장으로부터 주영채가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영채가 탈출했어? 공난숙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경비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그 멍청한 놈을 당장 해고해. 그리고 영채를 즉시 찾아. 네, 회장님. 영채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뻔해. 빨리 찾아서 다시 데려와. 구실장이 나가고 공난숙은 책상을 쳤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노민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구야, 차정원에게 문자 보내. 무슨 문자? 박경신을 풀어주겠다고. 그러면 그 여자가 올 거야. 하지만 박경신은 어디 있든 상관없어. 일단 차정원을 여기로 유인하는 게 중요해. 노민구는 망설였지만 주영채의 강요에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정원에게 박경신을 풀어주겠으니 강변창고로 혼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난숙은 주영채를 추적하던 중 창고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구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창고로 가. 영채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막아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도 갈 거야. 이번엔 영채를 확실하게 통제해야겠어. 공난숙과 구실장은 차에 올라타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공난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채야, 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창고에서 주영채는 칼을 들고 차정원을 기다렸습니다. 복수에 대한 집념이 그녀의 눈빛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노민구는 불안한 마음으로 주영채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곧 차정원이 도착할 것이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노민구의 문자를 받고 망설였습니다. 혼자 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박경신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창고로 향했습니다. 주하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후회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한 차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영채가 나타났습니다. 왔구나, 차정원. 주영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채야. 경신이는 어디 있어? 경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주영채는 차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주영채가 차정원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 차정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네가! 주영채는 차정원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은 몸을 웅크리며 주영채의 공격을 막으려 했습니다. 영채야,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차정원이 소리쳤습니다. 주영채는 더욱 거칠게 차정원을 폭행했습니다. 네가 내 신분을 훔쳤잖아. 내 이름으로 세훈을 만났잖아. 그건 네가 먼저 내 디자인을 훔쳤잖아. 네가 먼저 날 이용했어. 차정원이 반박했습니다. 주영채는 멈칫했지만 곧 다시 차정원을 공격했습니다. 닥쳐. 모든 게 네 잘못이야. 두 사람은 바닥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차정원은 주영채를 밀어내고 일어섰습니다. 주영채도 일어서서 차정원을 노려봤습니다. 영채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둘 다 잘못했어. 그만. 이제 시작인데. 주영채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차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채야, 정신 차려. 넌 여기서 끝이야. 주영채가 칼을 들고 차정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원아. 주하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주하늘은 주영채를 낚아채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 대표님. 차정원이 안도의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주하늘은 주영채를 제압하며 말했습니다. 영채, 이제 그만해. 이러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놔줘. 놓으라고. 주영채가 몸부림쳤지만 주하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민구가 나타나 주하늘을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으윽. 주하늘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노민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주하늘은 노민구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아! 노민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혼란 속에서 주영채는 다시 일어나 창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영채! 노민구가 소리쳤지만 주영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하늘은 노민구를 바닥에 눕히고 차정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원아, 괜찮아? 네. 주 대표님 덕분에. 차정원은 주하늘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고마워요, 주 대표님. 정말 고마워요. 차정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이런 위험한 곳에 오지 마.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주영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공난숙과 구실장의 차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박경신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수소문했습니다. 마침내 박경신이 숨어있는 작은 모텔을 찾아냈습니다. 한혜라는 윤비서 없이 혼자 박경신을 만나러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한혜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경신은 초췌한 모습으로 한혜라를 맞이했습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절 들어가도 될까요? 한혜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경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혜라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제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주영채와 차정원에 대해서요. 박경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부회장님, 사실은요. 박경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주영채는 차정원에게 자신의 신분을 빌려줬어요. 차정원이 그 신분으로 진세훈 부사장님을 만났고요. 한혜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제 며느리는 주영채가 아니라 차정원이란 말인가요? 네, 맞아요. 차정원. 차기범의 딸? 네. 차기범 씨의 딸이에요. 한혜라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혹시 차정원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박경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본명이 차수아일 가능성이 있어요. 차수아?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확실한가요? 완전히 확실하진 않지만 차기범 씨가 딸을 그렇게 불렀다고 들었어요. 한혜라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5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살아있었어. 한혜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박경신은 당황하며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혜라는 눈물을 닦으며 박경신에게 물었습니다. 더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차정원에 대해서요. 차정원은, 아니 차수아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사고로 기억을 일부 잃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교통사고. 한혜라는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후 수아를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정보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회장님, 그런데. 네. 주영채가 차정원을, 아니 차수아를 해치려 할 거예요. 조심하셔야 해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막을 거예요. 한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요. 제가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 보호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부회장님. 한혜라는 모텔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차기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시 만나야 했습니다. 딸 수아에 대한 모든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혜라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이 이제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혜라는 차기범의 집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조미향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부회장님? 조미향은 놀란 표정으로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는 조미향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범 씨는 어디 있어요? 거실에 계신데요. 한혜라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차기범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한혜라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영순아, 내 딸의 본명이 뭐야? 한혜라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차기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그걸? 대답해. 차정원의 본명이 뭐냐고.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기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수아야. 차수아. 한혜라는 비틀거렸습니다. 조미향이 한혜라를 부축했습니다. 한혜라는 조미향을 밀어내고 차기범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딸이, 내 수아가 살아있었어? 영순아.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한혜라는 차기범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차기범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영순아. 미안해. 조미향이 나서서 한혜라와 차기범을 떼어놓았습니다. 부회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무슨 설명? 25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정원이, 아니 우리 딸 조정원이 그 사고로 죽었어요. 조정원? 네. 수아와 같은 날 사고를 당했어요. 수아는 살았고 정원이는 죽었어요. 기범 씨가 수아를 정원이로 위장해서 키웠어요. 한혜라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어? 차기범이 한혜라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순아, 난 감옥에 갇혀 있었어. 살인자로 낙인 찍혔고 수아를 내게 보낼 수 없었어. 너는 이미 재혼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잖아. 그래도 말했어야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아를 보호하고 싶었어.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게 하고 싶었어. 한혜라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미향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부회장님, 기범 씨는 수아를 정말 사랑했어요.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키웠어요. 나도 수아를 사랑했어. 25년간 찾아 헤맸다고. 한혜라의 목소리는 오열로 끊겼습니다. 차기범은 한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아, 이제라도 수아를 만나. 수아에게 네가 엄마라고 말해줘. 수아가 날 받아들일까?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야지.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미향이 한혜라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수아는 착한 애예요. 부회장님을 이해할 거예요. 고마워요, 미향씨. 한혜라는 물을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차기범도 일어서서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영순아, 수아를 잘 부탁해. 걱정 마. 이제는 내가 수아를 지킬 거야. 한혜라는 집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즉시 만나야 했습니다.
25년간의 비밀이 이제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한혜라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호텔 라운지로 불렀습니다. 차정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한혜라를 기다렸습니다. 한혜라가 나타나자 차정원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부르셔서. 앉아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원아. 아니, 수아야. 차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 딸이야. 25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딸 차수아야. 한혜라는 차정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차정원은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다 알아. 네가 차기범의 딸이고 본명이 차수아라는 것도. 그리고 네가 내 딸이라는 것도. 차정원은 한혜라를 밀어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수아야, 기억나지 않니? 어린 시절 엄마가 너를 안고 불러줬던 노래. 네가 가장 좋아했던 인형. 우리가 함께 갔던 놀이터. 한혜라는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차정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노래를. 그래, 수아야. 내가 네 엄마야. 차정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니, 엄마는 날 버렸잖아요. 날 혼자 두고 떠났잖아요. 아니야, 수아야. 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한혜라는 차정원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25년 전 그날, 나도 교통사고를 당했어. 너를 찾으러 가던 중이었어. 하지만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때 너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 교통사고요? 그래. 누군가 나를 고의로 친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찾지 못하게 방해했어.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한혜라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야. 나는 25년간 너를 찾아 헤맸어.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울었어. 차정원은 한혜라의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혜라도 함께 울었습니다. 25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엄마. 차정원은 한혜라를 꼭 안았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두 모녀는 한참을 서로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차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주영채 행세를 했고 세훈 씨를 속였어요. 다 알아, 수아야.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살아남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괜찮아. 이제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네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게 할 거야. 차정원은 다시 한혜라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수아야, 앞으로는 엄마가 너를 지킬 거야.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네, 엄마.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간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한혜라는 진태석을 건양그룹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진태석이 들어오자 한혜라는 책상 앞에 서서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회장님. 한혜라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진태석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혜라는 진태석 앞에 두꺼운 파일을 던졌습니다. 파일이 탁자 위에 떨어지며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진태석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 당신이 조작한 거죠? 이건 당시 트럭 운전사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당신이 그 운전사에게 돈을 주고 나를 치게 했다는 증언이요. 진태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 앞에 섰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당신은 내가 차수아를 찾는 것도 방해했어요. 병원 기록을 위조하고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었죠. 나는 인정해요. 아니면 부인할 거예요? 한혜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왜 그랬어요? 당신을 사랑해서였어. 진태석이 고개를 들어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차기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었어. 당신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어. 그래서 내 딸을 찾지 못하게 막았다고요?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를 찾는 것도 방해했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면서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한혜라는 진태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난 25년 동안 내 딸을 찾지 못했어요. 25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해라. 당신이 사랑한 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의 욕심 때문에 내 딸이, 내 수아가 고통받았어요. 한혜라는 진태석을 밀어냈습니다. 진태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라, 용서해줘. 용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한혜라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건양그룹에서 물러나야 해요. 당신. 진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건양그룹은 내가 일궈낸 거야. 하지만 당신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교통사고 조작, 수사방해, 증거인멸.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진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세훈이와 세미를 위해 참을게요. 대신 조용히 물러나세요. 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건양그룹을 떠나세요. 해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에요. 한혜라는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태석은 무너진 표정으로 한혜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알겠어. 물러나겠어. 내일까지 사퇴 발표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해라,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한혜라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진작에 끝났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한 그날부터요. 진태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혜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 함께했던 남자와의 이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 수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한혜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양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주하늘은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25년 전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목격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고 공난숙이 주상철을 철봉으로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크라운 캐피털 본사로 향했습니다. 비서실에 도착한 주하늘은 구실장과 마주쳤습니다. 약속 없이 오시면 곤란합니다. 구실장이 주하늘을 막아섰습니다. 주하늘은 구실장을 밀어내고 공난숙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습니다. 공난숙은 책상에서 일어나 주하늘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마지막으로 대화하러 왔습니다. 주하늘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구실장도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주하늘이 막았습니다. 구실장은 나가 계세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겁니다. 공난숙이 손짓하자 구실장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무슨 용건이야? 공난숙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주하늘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25년 전 어머니가 제 아버지 주상철을 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헛소리가 아닙니다.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철봉으로 제 아버지를 내리치는 걸 본 사람이요. 공난숙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목격자의 진술서도 있고 당시 현장 사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차기범에게 돈을 준 은행 거래 내역까지 확보했습니다. 공난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지 마. 우리 협상할 수 있잖아. 협상? 주하늘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게.
그러니 이 증거를 없애줘. 어머니,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공난숙이 소리쳤습니다. 주하늘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정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추 대표. 공난숙은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알아?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게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나요? 주상철은 날 협박했어. 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죽였습니까? 공난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하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차기범은 25년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추 대표. 제발. 공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공난숙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인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공난숙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주상철을 죽였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주하늘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공난숙 씨,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공난숙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난숙은 무기력하게 끌려갔습니다. 주하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25년간 기다려온 복수가 완수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주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주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진세훈은 한혜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차정원이 한혜라의 친딸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의 본명이 차수아라는 것을. 진세훈은 즉시 차정원을 찾아갔습니다. 차정원은 집에서 진세훈을 맞이했습니다. 진세훈의 표정이 심각해 차정원은 불안해졌습니다. 세훈 씨, 무슨 일이에요? 정원아, 아니. 수아야. 차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네가 한혜라 어머니의 친딸이라는 거. 그리고 네 본명이 차수아라는 것도. 차정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훈 씨.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거짓말한 거요. 세훈 씨를 속인 거요. 저는 주영채가 아니라 차정원이에요. 아니, 차수아고요.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아니 수아야. 고개 들어. 차정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거짓말한 건 잘못이야. 하지만 난 너를 이해해. 세훈 씨. 넌 살아남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공난숙이 널 협박했고 넌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 하지만 저는 세훈 씨를 속였어요. 세훈 씨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어요. 아니야. 진세훈은 차정원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주영채가 아니라 너였어. 차정원, 아니 차수아인 너를 사랑한 거야. 정말요? 그럼.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난 너를 사랑해. 진세훈은 차정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차정원은 진세훈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아야. 진세훈은 차정원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정원은 놀라서 진세훈을 바라봤습니다. 세훈 씨, 왜 그래요? 수아야, 나와 결혼해줘. 진세훈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차정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세훈 씨, 이번엔 진심으로 청혼하는 거야. 차수아, 네가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어. 난 너를 사랑해. 나와 결혼해줄래? 차정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훈 씨. 결혼할게요. 진세훈은 일어나 차정원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차정원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수아야.
저도 사랑해요, 세훈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수아야, 앞으로는 거짓 없이 살자. 우리 둘 다 진실 속에서 살자. 네, 약속할게요. 차정원은 진세훈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훈 씨,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지.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고마워요, 세훈 씨. 세훈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나도 그래. 널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춰들었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세훈과 차정원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차정원과 진세훈의 결혼식이 건양호텔 대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하객들로 가득 찬 연회장은 축복의 분위기로 넘쳐났습니다. 한혜라는 딸 차정원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한혜라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아야, 행복해야 해. 네, 엄마. 행복할게요. 차정원은 한혜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버진로드 끝에서 진세훈이 차정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의 손을 진세훈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우리 아드님, 수아를 잘 부탁해요. 어머니,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진세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혜라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차기범은 뒤쪽 자리에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미향이 차기범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범 씨, 수아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우리 수아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차기범은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25년간의 누명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당당하게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주하늘은 연회장 구석에서 차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세미가 주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 대표님, 왜 여기 계세요? 앞으로 가세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보는 게 좋아요. 언니. 아니, 수아 언니가 행복해 보이죠? 그래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주하늘과 진세미는 나란히 서서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혜라는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딸 차수아가 진세훈과 결혼하는 날입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제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혜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차수아는 제 친딸이며 건양그룹의 후계자로 지목하겠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한혜라는 차정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차정원과 진세훈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해요, 수아씨. 아니, 이제는 진 부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차정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 대표님, 그냥 수아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수아씨,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주 대표님. 주 대표님 덕분에 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수아 씨가 스스로 이뤄낸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난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주영채가 면회를 왔습니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주영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공난숙은 수척해진 얼굴로 주영채를 바라봤습니다. 영채야,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다 끝난 일이에요. 영채야, 넌 어떻게 지내니? 곧 해외로 떠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그래. 잘 됐구나. 공난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영채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실망시켜서. 아니야, 영채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